김용빈이 영어 노래의 첫 소절을 꺼내는 순간 그를 곤란하게 만들려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객석 곳곳에서는 과연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영어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반주 위에 정확히 올라타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사라졌고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시험이었지만 김용빈에게는 자신이 왜 20년 넘게 무대를 지켜온 가수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김용빈에게 예정에 없던 영어곡이 요구됐다는 내용으로 온라인과 팬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시 무대는 한국 교민뿐 아니라 현지 관객도 함께하는 자리였고 진행 과정에서 영어 노래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나왔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미 준비된 트로트 곡을 부르는 것과 즉석에서 다른 언어의 노래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사와 발음은 물론이고 원곡, 특유의 리듬과 감정을 짧은 시간 안에 무대 위에서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긴장감을 높인 것은 요청이 나온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곡을 더 부탁하는 분위기라기보다 김용빈이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듯한 시선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외 행사에서는 현지 언어로 인사를 하거나 짧은 구절을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반주와 가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곡을 요구받는 것은 가수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히 트로트는 한국어의 억양과 호흡, 꺾기와 밀고 당기는 박자가 중요한 장르입니다. 영어 팝은 자음의 연결과 강세, 리듬을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 같은 발성만으로는 자연스럽게 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용빈은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주를 확인하고 짧게 호흡을 정리한 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노래 실력보다 태도입니다. 당황한 표정이 먼저 나오면 객석은 불안을 느끼고 준비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첫 음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용빈은 오히려 평소 무대에 오를 때처럼 시선을 객석으로 돌렸고 첫 박자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신의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첫 소절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곡 가수를 흉내내기보다 자신의 중저음과 부드러운 음색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영어 발음을 지나치게 꾸미려 하지 않았고 문장의 강세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음을 짧게 끊었습니다. 긴음에서는 트로트에서 이 익힌 호흡을 이용해 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관객들도 점차 무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어가 완벽하냐를 따지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목소리에 담긴 감정과 무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후렴에서 일어났습니다. 앞부분을 조심스럽게 듣던 객석에서 박수가 리듬에 맞춰 나오기 시작했고 익숙한 멜로디가 이어지자 현지 관객 일부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김용빈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객석 쪽으로 마이크를 살짝 돌려 관객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다음 소절에서는 더 큰 성량으로 무대를 끌어올렸습니다. 즉석 요청을 받은 가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주인공처럼 분위기를 장악한 것입니다. 노래가 끝난 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는 대목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놀라운 무대를 본 관객은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김용빈이 마이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자 그제야 큰 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앞줄에 있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어곡을 요구했던 쪽에서도 예상과 다른 결과에 표정이 달라졌고 무대를 향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망신을 주려 했다는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무대의 결과가 김용빈에게 불리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장면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김용빈의 실제 경력에 있습니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났고 2004년 어린 나이에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 시점만 놓고 보면
2026년 기준으로 활동 경력이 22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방송 무대와 지역 행사, 성인가요 무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 반주를 듣고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무대 경험은 단순히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향이 좋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 예상보다 빠르거나 느린 반주에 맞추는 방법, 관객의 반응이 약할 때 시선을 끌어오는 방법까지 포함합니다. 김용빈의 경력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지만 긴 시간 동안 대중의 중심에서 멀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무대에서도 노래를 이어갔고 다시 기회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 과정은 그의 목소리에 단순한 기교만이 아니라 버티는 힘을 남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영어곡 요청 앞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도 이런 시간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방송된 미스터 트롯 3였습니다. 김용빈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최종 결승에서 진에 오르며 오랜 무명과 공백의 시간을 뒤집었습니다. 단 한 번의 무대로 만들어진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여러 장르와 다양한 곡을 소화했고 매 무대마다 음정과 감정 전달,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요를 부를 때는 원곡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음색으로 다시 해석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무대 경쟁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김용빈은 손비나 추혁진과 함께 KBS 불후의 명곡 무대에 올라 카스바의 여인을 불렀고 세 사람은 399점을 받았습니다. 우승팀과의 점수 차이는 8점이었습니다. 김용빈에게는 약 5년 만에 불후의 명곡 출연이었고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무대를 마친 뒤 실전에서 잘 해냈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의 특징이 방송 점수로도 드러난 셈입니다. 같은 해 제1회 IMBC 트롯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스테이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부문은 단순한 인기보다 가창력과 라이브, 무대 장악력을 중심으로 팬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 우승 이후 김용빈의 이름 앞에는 우승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정작 그를 오래 지켜본 팬들이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편집이 없는 행사 무대에서 가수의 진짜 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어곡 무대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빈은 영어 전문 가수도 아니고 팝을 주력으로 활동해온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언어의 노래를 자신의 호흡과 감정으로 전달했다면 핵심은 발음을 얼마나 원어민처럼 했느냐가 아닙니다. 관객이 다음 소절을 기다리게 만들었는지, 낯선 노래 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는지,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하나의 공연으로 바꾸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대는 시험지가 아니며 관객은 문법 점수를 매기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분 안에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무대를 가져갑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정통 트로트의 긴 호흡을 익혔습니다. 한 음을 곧게 뻗은 뒤 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을 주는 방식, 가사를 또렷하게 전달하면서도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방식이 그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기술은 영어 곡에서도 유효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호흡이 흔들리지 않으면 멜로디가 안정되고 감정의 방향이 분명하면 관객은 가사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해도 노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관객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식 트로트를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멜로디 안에 김용빈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얻는 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의 표정과 시선 처리입니다. 김용빈은 큰 동작으로 무대를 압도하기보다 가사에 맞춰 시선을 천천히 이동하고 중요한 문장에서 객석을 바라보는 스타일입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과 만나는 행사 무대에 특히 강합니다. 방송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편집해주는 공연과 달리 현장에서는
가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영어곡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관객이 그의 발음보다 표정과 감정에 먼저 집중했다면 그것은 오랜 현장 경험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 행사라는 표현과 영어곡을 요구한 인물, 정확한 도시, 행사명, 노래 제목에 대해서는 김용빈의 공식 채널이나 소속사 자료, 주요 방송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2025년 여름 멕시코 크루즈 무대와 북미권 공연을 배경으로 한 여러 콘텐츠가 확산됐고, 영어로 노래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콘텐츠는 실제 영상과 팬들의 상상, 극적인 해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김용빈을 망신주려 했다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갑작스러운 영어곡 요청을 그가 무대 경험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의 구조에 집중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소비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상대를 이기는 장면보다 조용히 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으로 편견을 뒤집는 장면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김용빈은 오랜 시간 정상에 서 있지 못했지만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2025년 마침내 전국적인 오디션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시험하려 했다는 설정은 그의 실제 인생과 겹쳐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이미 20년 넘게 준비돼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높은 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 앞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김용빈은 어린 가수로 데뷔한 뒤 긴 공백을 지나 다시 결승 무대에 섰고 수많은 평가와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속도로 노래했습니다. 영어곡 한 곡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이든 일부 극적인 해석이 더해졌든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보고 싶어 한 것은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태도, 첫음을 정확히 잡는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객을 놓치지 않는 가수의 본능입니다. 노래가 끝난 뒤 김용빈이 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결말도 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상대의 의도를 따지거나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하는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반전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구가 오히려 그의 경력과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의 시선은 의심에서 집중해서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 데뷔, 2025년 미스터 트롯3 우승 대국민 응원 투표 8주 연속 1위, 2026년 불후의 명곡 399점, 그리고 첫 IMBC 트롯 어워즈 베스트 스테이지 수상. 이 숫자들은 김용빈이 우연히 한번 잘 부른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았을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수천 번의 연습과 수많은 작은 무대가 그 몇 분을 지탱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용빈의 나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그의 무대 감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1992년생인 그는 2004년 데뷔 당시 12살에 불과했습니다. 또래들이 학교 축제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을 시기에 그는 이미 성인 관객이 모인 무대에서 정통 가요를 불렀습니다. 어린 가수에게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였고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에도 무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반주가 바뀌거나 음향이 흔들려도 노래를 멈출 수 없었던 경험이 수년간 쌓였습니다. 즉석 요청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힘은 재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실전에서 배운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영어 노래는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문장 끝까지 의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 노래는 강세가 놓이는 단어와 약하게 흘려야 하는 음절이 분명합니다. 가사가 한 박자 안에 여러 음절로 쪼개질 때는 혀의 움직임과 호흡의 양도 달라집니다. 김용빈이 이런 곡을 갑자기 소화했다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가 익숙한 창법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고 노래의 구조에 맞춰 힘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발음 자랑이 아니라 음악을 듣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무대 경험이 적은 가수는
예상 밖의 요청을 받으면 자신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 성량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박자를 서두르기 쉽습니다. 반면 경험이 많은 가수는 첫 소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낮은 음에서 안정감을 만든 뒤 관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후렴에서 힘을 키웁니다. 김용빈의 무대가 긴장감에서 환호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객석이 그의 목소리에 적응할 시간을 준 뒤 결정적인 부분에서 감정을 열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외 무대에서는 노래 전후에 몇 마디도 중요합니다. 현지 관객은 가사의 세부 의미를 모두 알지 못해도 가수의 표정과 인사, 말투를 통해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김용빈이 짧은 영어 인사와 미소로 관객의 긴장을 풀고 노래에 들어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무대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완벽한 문장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해 말을 건네려는 태도입니다. 노래가 끝난 뒤 객석의 박수가 커진 것도 단순히 고음을 잘 냈기 때문이 아니라 낯선 관객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이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팬들에게 특별한 상징이 된 데에는 김용빈의 긴 공백도 작용합니다. 한때 신동으로 불렸던 가수가 시간이 흐른 뒤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다시 수많은 경쟁자를 넘어 정상에 오른 과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행사에서의 영어곡 요청은 그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시선과 의심이 있었지만 결과는 노래가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소절씩 신뢰를 얻어 마지막에 환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그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외 진출이라는 더 큰 가능성도 생각하게 합니다. 트로트는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장르지만 이별과 그리움, 기다림과 감사라는 감정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김용빈이 영어곡을 통해 현지 관객에게 먼저 익숙한 문을 열고 이후 자신의 트로트 곡으로 연결한다면 장르의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수로 기억되는 것보다 영어 노래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잃지 않는 가수로 기억되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그날의 박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돌발 상황의 승리가 아니라 김용빈의 목소리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였습니다. 결국 그날 가장 당황한 사람은 영어곡을 요구받은 김용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객석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마지막 음이 끝난 뒤 남은 것은 박수였습니다. 김용빈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오래 해온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호흡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준비한 시험은 김용빈을 위한 최고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